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4.3에 대한 왜곡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8일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2시간가량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첫 회의가 끝난 뒤 황정근 위원장은 4.3 왜곡 발언을 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이 전원 참석했고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첫 회의부터 신속하게 징계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4.3을 격이 낮은 추념일이라고 한 발언이 태영호 최고위원은 4.3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고 말한 것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달 동안의 자숙 기간을 끝내고 참석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3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역사적 소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소신이라고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당연히 저는 변함이 없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집권 여당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왜곡과 폄훼 발언으로 도민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엔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교섭 방식은 여전히 기업별 교섭만 가능해서 이 산별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특구 앞 전기선 작업을 하는 배전 노동자 이신협 씨는 작년 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 씨가 속한 노조는 전국 건설 노동조합. 현재 제주도 내 배전 노동자 5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다 보니 회사별로 노조를 만들기가 어려워 전국 단위 산별 노조에 가입한 것입니다. 육지 배전 노동자보다 임금도 적고 근로복지도 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인 이제 건설 노조가 있고 그 안에 전기부가가 있으니 그쪽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제주도 내 임금 노동자 26만여 명 가운데 노조원은 2만 4천 명 정도.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돼 전국 평균 14%보다 낮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고 비정규직이 많아 노조 설립과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초기업 노조와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노조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별 노조들도 다 산업별 노조로 이제 전환을 해가는 추세이고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0% 이상은 다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고 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노사 교섭 방식은 여전히 기업별 교섭만 가능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산별 교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산별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동일 업종의 모든 노동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초기업 산별교섭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산별교섭 법제를 통해 비정규직도 단체 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노동계가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의 용암대지 위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곶자왈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최근 이곳에 남아메리카에서 온 외래 식물이 빠르게 확산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남서쪽으로 끝없는 원시림이 펼쳐진 화순 곶자왈입니다. 곶자왈 입구의 목장지대를 노란색 열매가 달린 식물이 뒤덮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온 관광객들은 과일 농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여기 누가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심어가지고 열매를 따가지고 뭐 어떤 수익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식물은 누군가 일부러 심은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왕도깨비 가지라는 외래 식물인데 수입 목초에 섞여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0년 서귀포시 안덕면의 목장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최근 제주 서부 지역의 곶자왈지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식물의 줄기에는 이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다 보니 소나 말 같은 초식 동물들도 먹지 않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왕도깨비 가지의 번식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곶자왈에 살고 있는 희귀한 식물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곶자왈을 치면 일단 우리 자생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지경이 이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파리 그늘도 지고 가시도 있으니까 소도 못 먹고 그다음 사람도 위험하고요.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아직까지 환경부의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 행정기관도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곶자왈 보호를 위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을 마련했습니다. 두 광역자치단체는 앞으로 의료 문제 해결과 농업 대전환, 지방자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해 순천에서 만남을 가진 전남과 경북. 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실련 조사에서 전남과 경북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황. 두 지역의 연간 의료비 유출 규모는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던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쪽에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도립 병원에도 의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정부 의정협의체 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과 경북의 근간인 농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규모화와 스마트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며 두 지역의 협력을 통해 농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100헥타 이상을 몇 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영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현재보다 생산이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농법을 만들어서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옮겨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 중심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낙동강을 왜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해야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시대. 중소기업 업무도 그렇죠. 환경청 업무도 그렇죠. 또 노동부서 업무도 산업안전 재해 일어나면 시도지사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지만 아무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전남과 경북은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도 맑겠고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정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하늘빛이 바뀔 텐데요. 서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내일 저녁부터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 오전까지 당분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어린이날 연휴에도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오늘 고산이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제주 14도, 성판악 1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가장 높겠습니다. 2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귀포는 21도까지 오르겠고 성판악은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어제와 비슷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오지만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도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올해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세우고 2,07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3명 이상으로 회복하고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를 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5년째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20대 인구의 수도권 유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제주 시내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대리 시술을 시킨 병원장과 2차례 대리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 조치를 보건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6월 제주시의 한 대형 약국에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취업한 뒤 5만 차례에 걸쳐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고 약사 면허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제주국제대 정상화 추진위가 최근 대학 운영 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인수 희망자가 나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인수 희망자가 대학 발전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인수 자격이 있는 걸로 판단되면 이사회를 거쳐 제주도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대는 2012년 개교했으나 최근 입학생이 100명 아래로 떨어지고 교직원 임금 체불 등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제주대와 관광대, 한라대 등 도내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 외에 제주도 예산으로 한 끼에 2,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추경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도비 2,000원과 국비 1,000원을 지원해 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학생들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